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니 ZV-1 아마 요거 요즘 구매하신 분들 굉장히 많던데 아마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 또 카메라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막상 동영상 촬영을 내가 하고 싶어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좀 어려우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하나씩 안에 있는 기능들을 조금 소개해 드리면서 간편하게 어떻게 하면 동영상 촬영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여기 상단에 모드 버튼이 있을 거예요. 이 모드 버튼을 눌러서 동영상 촬영 모드로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수많은 모드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아마 이 ZV-1 사신 분들이 대부분 브이로그 촬영, 간단한 동영상 촬영을 위해서 구매를 많이 하실 텐데 바로 여기 동영상 모드로 먼저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네 가지 모드가 있거든요. 요건 자동, 요건 조리개 우선, 셔터 우선, 요거는 다 우리가 수동으로 직접 조절하는 수동 노출인데 저는 오늘 이 수동 노출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나는 그냥 편하게 사용하고 싶다, 내가 따로 조작 없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은 자동 모드 쓰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밑에 여기 숫자 보이시죠? 60분의 1, 그다음 f2.5, 그다음에 여기 뭐 ISO라고 있는데 이 세 가지는 빛의 노출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휠 있죠? 이 휠을 그냥 이렇게 돌리기만 하면은 이렇게 자유롭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동영상 촬영하실 때는 60분의 1 정도로 맞춰서 촬영을 하시면 좋고요. 이 조리개를 조절하고 싶으시다면 이 밑에 버튼 있으시죠? 이 휠에서 이 밑에 버튼을 한번 누르면은 이렇게 주황 불빛이 들어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리기로 바꿔주시고 마찬가지로 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커지면 어두워지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본인 화면을 보시면서 적절한 밝기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ISO를 조절을 해주셔야 되는데 ISO 조절 같은 경우에는 여기 FN이라는 버튼 보이실 거예요. FN. 그래서 이 펑션 키를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조작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우선 ISO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ISO 누르면은 자, 여기에서 제일 작은 값이 125, 160, 200 이런 식으로 숫자가 다 나열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ISO 같은 경우에는 높을수록 굉장히 밝아지지만 좀 노이즈가 낀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가급적 본인이 가능한 선에서 가장 낮게끔 일단은 값을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오토로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수동으로 노출을 했어도 화면을 막 바꿀 때마다 이제 빛의 밝기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제가 모니터로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제가 지금 손으로 앞에 렌즈를 좀 이렇게 가려서 빛을 차단시킬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빛을 차단해 보겠습니다. 자, 했더니 지금 ISO 숫자가 지금 640, 800, 1000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손을 떼볼게요. 밝아졌다가 다시 원래 밝기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화면 밝기도 좀 이쁘지 않고 나중에 보정을 하실 때도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제 뭐 편의에 따라서 물론 ISO 오토가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만약에 내가 좀 빛을 일정한 밝기로 변화 없이 받아들이고 싶으시다면은 ISO를 가급적이면은 오토보다는 이렇게 수동으로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밝기 조절하는 것 같은 경우에 팁을 알려드리면은 동영상 촬영 시에는 셔터 스피드는 그냥 60분의 1로 고정을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는 이 조리개와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었던 ISO 이 두 가지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빛의 밝기를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기 메뉴 기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메뉴 버튼 누르셔가지고 자, 이렇게 처음부터 한번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좀 사진 관련된 부분들이라 일단 패스를 할게요. 자, 여기는 넘어가 주시고 제가 딱 필요한 부분만 알려드리자면은 아까 우리 모드 설정할 때 수동으로 설정했었죠. 이제 아까 그 모드 여기에서 뭐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메뉴 버튼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서 수동 노출해서 다른 걸로 변경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단 수동 노출로 갈 거고요. 자, 다시 여기도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계속 넘어가고요. 초점 모드 같은 경우에는 연속 AFC 요걸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MF로 하시게 되면은 이제 초점을 직접 우리가 수동으로 설정하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브이로그 촬영하시는 분들의 경우 이렇게 수동 초점으로 피사체에 초점까지 움직이시면서 촬영하시기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연속 AF로 해주시면 되고 또 특히 소니 카메라가 이 초점 반사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걸로 설정해 주시고 자, 다음으로는 초점 영역이 있는데 저는 보통 뷰티 크리에이터 분들한테는 이 중앙 초점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뭐 보통 본인이 이제 중앙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제품을 보여줄 때도 좀 중앙으로 많이 보여주고 계시죠. 자, 다음으로 또 옆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시게 되면은 아까 우리 봤었던 ISO 있었죠? ISO나 펑션에서도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ND 필터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자, 이건 무슨 기능이냐면은 제가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이 ND 필터는 아까 우리 ISO를 봤었던 펑션 쪽에 들어가서도 켰다 껐다를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여기 ISO 바로 밑에 있어요. 그래서 ND 필터가 지금 꺼져 있는데 ND 필터는 빛을 차단시켜주는 필터라고 그냥 쉽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ND 필터를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자, 빛을 차단시켜주기 때문에 키면은 이렇게 어두워지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밝은 날 야외에서 촬영을 하시면은 조리개 숫자를 어쩔 수 없이 높일 수밖에 없는데 높이게 되면은 아웃포커싱이 잘 안 되겠죠. 그럴 경우에도 나는 아웃포커싱을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ND 필터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하십니다. 지금은 다시 꺼도록 할게요. 자, 또 옆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또 우리 색상 조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바로 이 화이트 밸런스거든요. 자, 화이트 밸런스는 여기에서도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은 마찬가지로 바로 이 펑션에서도 여기에서 화이트 밸런스를 바로 조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기능들이 거의 다 이 펑션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쉽게 활용할 수 있어요. 자, 펑션 누르셔가지고 화이트 밸런스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옆에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 거가 보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보통 그냥 내가 야외에서 촬영하실 때는 오토 화이트 밸런스도 괜찮아요. 야외에서는 특히 빛의 온도가 계속해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진짜 전문적으로 촬영한다면은 이렇게 화이트 밸런스를 직접 수동으로 맞춰주시는 게 좋지만 사실 그러기에 굉장히 번거로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오토 화이트 밸런스로 맞춰놓고 촬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실내에서는 가급적이면 화이트 밸런스를 이제 수동으로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수동으로 맞추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드릴 건데 자, 바로 이 메뉴 이 아이콘으로 먼저 이동을 해주시고 자, 옆에 버튼 누르시면은 이렇게 화이트 밸런스 온도 값을 조절할 수 있는 칸이 나오게 되고요. 화이트 밸런스 숫자를 낮추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영상이 파란색 파란기가 돌게 되고요. 반대로 숫자를 이렇게 높이면 높일수록 주황색감이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촬영하시는 장소에 따라서 이 빛의 온도는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화면을 보시고 색온도를 맞추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뭐 여기서 그냥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은 태양빛이 센 야외에서는 보통 한 5200에서 5600 사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우리 집은 좀 텅스텐 약간 주황색 형광등이 좀 있어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3200 정도에서 크게는 한 3800 사이 한 2 사이 정도에서만 값을 맞추시면은 그래도 적당한 색온도 값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집은 그냥 하얀 백열등이에요 하시는 분들은 한 3800에서 한 4600 이 사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하시면은 적절한 값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장소는 좀 하얀색 등이기 때문에 전 대략 한 4000 정도로 한번 맞춰봤어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화이트 밸런스 맞추는 팁을 한 가지 조금 알려드리면은 우선은 화이트 밸런스를 맞출 때 우선 여러분들의 눈을 믿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장소가 내 눈으로 보는 거랑 비슷한 색감을 갖고 있는지 특히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 하얀 책상이 있는데 하얀색 물체가 주변에 하나쯤 있으면 좋아요. 웬만하면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얀색 물체가 하얀색으로 잘 보일 경우 하얀색으로 잘 보이게 맞추셔야 여러분들 화이트 밸런스가 적합하다고 볼 수 있고 또 제가 아까 화이트 밸런스 값 범위를 좀 크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물론 이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춘다 하더라도 우리가 막상 사람 얼굴을 찍게 되면은 조금 약간 사람 얼굴이 좀 주황빛이 돈다거나 아니면 좀 차가워 보인다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 하얀색 물체를 보시고 화이트 밸런스 값을 맞춰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인물 얼굴에다가 한번 이렇게 화면을 갖다 대신 후 거기에서 조금씩 이 화이트 밸런스 값을 변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색감 조절하는 거 한 가지 더 팁을 알려드리자면은 여기 또 옆에 보시면 화살표 버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옆으로 버튼 한번 더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칸이 나오게 돼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위에는 그린, 밑에는 마젠타, 여기는 레드 계열, 여기는 블루 계열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 휠로 한번 위치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린 쪽으로 바꾸게 되면은 자, 영상에 초록 색감이 입혀지고요. 자, 다음으로 블루 쪽으로 변경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파란 색감이 돌게 돼요. 자, 밑으로 하면은 마젠타 색깔이 돌게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색감을 약간 추가할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물체가 조금 더 하얀색으로 깨끗하게 나오는 팁을 알려드리자면은 바로
블루와 마젠타 값을 조금씩만 섞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진짜 물체가 조금 더 하얗게 표현되고 훨씬 더 깔끔하게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촬영하시는 장소에 따라서 값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화면을 보시면서 적정한 값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이런 특히 색감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값을 줘버리면은 좀 안 예쁘게 나올 수가 있어서 조금씩만 변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옆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번에는 소프트 스킨 효과라고 있습니다. 핸드폰에서 여러분들 필터 씌우는 것처럼 피부를 조금 더 뽀샤시하게 깨끗하게 보여주는 그런 스킨 효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프트 스킨 효과를 이제 끄실 수도 있고 키실 수도 있고요. 난 좀 스킨 효과를 약간 낮게 사용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중, 고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도 적절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옆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넘어가 보게 되면은 자, 이번에는 동영상 쪽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 노출 모드 설정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린 이미 수동 노출로 해주셨고, 자,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하실 때 이 파일 형식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 하실 거예요. 자, 파일 형식 누르셔가지고 들어가 보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XAVC, SHD 혹은 4K 이 두 가지 중에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4K로 촬영하시면은 일단 HD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화질이 좋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좀 4K 같은 경우에는 좀 파일이 무겁다 보니까 사용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고려하셔가지고 4K 혹은 HD로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일단 HD로 먼저 할 거고요. 자, 이 HD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녹화 설정이 있는데 여기는 프레임 퍼 세컨드 FPS를 설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보통 24, 30, 60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면 120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24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네마틱한 약간 감성적인 그런 촬영하실 때 굉장히 좋고, 30프레임은 일상적인 영상, 60프레임은 조금 역동적인 그런 영상 촬영하실 때 60프레임을 사용하셔도 좋고요. 120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슬로우 모션을 사용할 거다 라고 하실 때 사용하시면은 나중에 편집 프로그램에서 속도를 느리게 해가지고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24프레임으로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어떤 거를 설정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이제 콘텐츠, 캐릭터성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한 번씩 비교를 해보시고 본인이 원하시는 걸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옆으로 한번 또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저는 딱 필요한 것만, 자, 여기 바람 소리 감소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평상시에는 꺼두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바람이 많이 분다 하실 때는 이제 요거를 켜주셔도 괜찮고, 아니면은 또 이제 ZV-1 같은 경우는 위에 아예 데드캣을 같이 주었기 때문에 데드캣을 연결하셔가지고 바람 소리를 조금 줄여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ZV-1에는 이 스테디샷이라는 기능이 새로 추가가 되었어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바로 자,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셔서 자, 펑션 키를 누르시게 되면은 바로 여기에서 바로 스테디샷을 설정할 건지 아니면 끌 건지를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자, 눌러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제가 표준으로 해놨어요. 자, 그런데 스테디샷을 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화면이 확대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화각이 변경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스테디샷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주의 떨리는 부분을 좀 이렇게 크롭 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화면이 좀 확대되어서 나오게 되고요. 나는 그냥 지금은 뭐 삼각대에 고정을 해놓고 찍어, 아니면 또 흔들림이 그렇게 많은 촬영은 아니야 하시면은 그냥 이렇게 표준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어디 이동을 한다거나 움직임이 많은 그런 역동적인 장면을 촬영하실 때는 이 스테디샷을 또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옆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옆으로 넘어가다 보시면은 자, 이번에는 이쪽에서 이 제일 중요한 게 이 눈금 표시라는 거거든요. 이 눈금 표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화면 구도를 설정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지금은 꺼져 있는데 제가 얘를 한번 보통 많이 쓰는 게 이 바로 3분할 격자 가이드거든요. 요걸로 선택을 해주시고 화면으로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아마 이 격자선이 없었는데 지금은 새로 추가가 된 거를 보실 수가 있고, 이 격자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평 혹은 수직을 맞출 때도 굉장히 유용하고, 아니면 내가 특정 피사체를 센터에 위치를 시킨다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모서리가 인접한 부분에다가 피사체를 두음으로 인해서 조금 더 멋진 구도를 얻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여기서 옆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부터는 그렇게 크게 보실 부분은 없으시거든요. 근데 조금만 더 넘어가다 보면은 자,
자, 여기 보면은 절전 시작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2분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촬영하다가 이제 중간에 절전이 시작하게 됨으로 인해서 뭐 배터리 효율에는 조금 좋을 수는 있으나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중간에 꺼져서 안 보이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30분으로 설정을 해놓고 뭐 나는 괜찮다 싶으신 분들은 다른 분수로 맞춰주셔도 괜찮습니다. 전 30분으로 해놓을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옆으로 넘어가시면은 자, 여기에는 이제 내가 촬영한 거를 포맷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포맷하시기 전에는 내가 촬영한 결과물들을 다 PC로 옮겨 두신 다음에 완료되면은 이쪽에서 포맷을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ZV-1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뭐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